도토리를 그려주는 장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합니다. 도토리를 그렸답니다, 진짜로. 지난주, 그 앞서서는 대구, 대전, 그리고 얼마 울산인데 대구, 대전에서 도토리 관련된 모습이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네.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 안녕하세요. 계속 들어갑니다. 여기 한동훈 사람들이 계속 몰려있는 1시간, 2시간, 4시간, 3시간 치읓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한 번은 도토리 그려달라니까 정말 도토리를 그려줬어요. 근데 대전에서는 도토리의 그 자음 있죠. 디귿, 리을. 이걸 그려달라니까 그거는 좀 거절했습니다. 이게 뭐길래 그러죠? 화면 좀 보시죠. 도토리 그려주세요. 도토리 옆에 대통령이요. 디귿, 리을. 대통령하고 같군요, 자음이. 지금 지지자들이 저거를 의식해서 도토리를 그려달라, 도토리를 써달라. 이거 처음에는 한동훈 장관도 아니 그럼 그냥 먹는 도토리를 그려달라고요? 이거였어요, 반응은. 근데 중간에 뭔가 안 것 같죠? 저 의미를. 김철원 교수님? 도토리라는 표현이 원래 정치권에서 쓰는 표현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 지금. 저거 누가 만든 건가요, 그럼? 그래서 정말 이거 지지자들이 정말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니까 뭐 90년 싸이월드 때 그때 도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저 약간 그 안에 그 홈페이지 안에서 돈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저렇게 도토리라는 거를 저렇게 대통령의 언어로 쓰는 거는 정말 뭐 한동훈 우리 팬덤 지지자들이 상당히 조금 기발한 발상을 했다. 이런 그러면 거고. 앞으로 누군가 정치권에서 도토리 되세요. 그러면 이게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저것도 진짜 아주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일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본인이 그려줬지만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굉장히 조금 뭐 은행이나 저렇게 이 사인해 줄 때 이 좀 조심하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굉장히 조심을 한다. 그럼 앞으로 어디 또 지역 방문이거나 어디 방문할 때 누군가가 와서 도토리 좀 그려주세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이제 안 그려줄까요? 안 그러겠죠. 안 그려줄 거예요. 안 그려줄 거예요 아마. 근데요, 혹시요,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른바 지지자, 이제 팬덤인 것 같아요. 이제 팬덤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민주당의 과거에 이른바 이제 친문 팬덤, 지금 친명 팬덤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까지 막 커지거나 뭐가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 민주당의 팬덤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모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의 개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뭐 친노나 친문의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권리당원이나 개딸에게 굉장히 조금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고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건전하지 않다거나 예.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거나 너무 오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봅니다. 전용기 의원? 네. 앞서 영상에 대구 말고 대전에 있었던 영상, 네. 디귿, 리을 적어달라는데 그건 이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살짝 반응을 보니까 약간 뜨거한 것 같아요. 뭔가 여론도 의식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더 정치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다고 그러네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디귿리을 그러니까 도토리를 그려달라고 예. 했을 때는 한동훈 장관도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도토리 그려주세요 했을 때 한동훈 장관도 도토리요라고 우리가 대묻는 먹는 도토리요? 그렇죠. 예. 이렇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본인의 팬클럽이 있는 건 알지만 실제로 팬클럽에서 어떠한 은어가 유통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것을 구체적으로 몰랐을 텐데 이후에 디귿, 리을을
이야기하면서 적어달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약간 이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본인도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너무 나가는 것 같네요. 약간 이런 표정인데 일단 갑자기 정치권에서 도토리가 된 거 앞으로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한동훈 장관 딱 얘기하면 도토리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도토리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저녁에 한동훈 장관이 아주 유명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동훈, 이정재 함께 저녁 식사. 지난 26일 서초구의 한 갈비집에서 만났다고 그러죠. 지금 저게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모습이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찍혀서 나온 내용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둘이 무슨 관계이시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요. 친하신가요? 라고 묻는데 찾죠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동갑이고 고교 동창. 여기 좀 이 고교 동문 앨범 사진입니까? 이정재 씨,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렇게 사진 옛날 사진이 있군요. 저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상상합니다. 이정재 씨가 나왔던 영화가 왕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왕을 다룬 영화가. 그걸 또 상상하시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영신 변호사. 네네. 저게 또 회자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연기했던 그 배우를 만났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이거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유권자나 일반 시민분들은 좀 상상할 만한 내용입니까? 일단은 저는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장관이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지간인 줄 알았는데 동기라 그러네요? 왜냐하면 72년생, 73년생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그 1년 선후배 지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기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가깝죠. 왜냐하면은 그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예. 사회에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끼리는 그 동문들끼리는 다 이렇게 어떻게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만나는 건 그렇게 이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송년회 계속 잡히고 있고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어디를 가도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만약에 이정재 씨를 아무리 동창이지만 만났으면 이게 공개가 안 되겠구나 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대구 가도 화제, 대전 가도 화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평범한 사람 만났으면 모르겠지만 예. 이정재 같은 그 배우를 딱 만나면은 또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심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어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지금 표정이 좋아요. 시민들이 봤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 좀 찍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찍으라고 했겠죠.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한미수 대변인께는요. 네. 그런데요. 이게 무슨 파생입니까? 부작용입니까? 지금 이른바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정재 씨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요. 한동훈 장관 왜 만났냐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 좋아하는 분들이 도토리? 예, 전 도토리. 처음에 도토리 듣고 도토리 기재기가 생각이 났었는데 도토리 그건 좀 기재기.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도토리라고 해가지고 한 장관을 막 이렇게 띄우듯이 예. 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정재 배우,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예. 저 좋아하는 배우가 또 한동훈 장관 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을 만났다고 하니까 비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두 분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예. 왜 이 시점에서 저렇게 또 식사를 했고 저게 이렇게 잘 알려졌는가 예. 이거는 뭐 저는 음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예. 설마 이정재 배우한테 한동훈 장관이 나 간상을 봐주소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정재 배우가 관상쟁이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밥 먹고 이게 최근에는 한번 한동훈 장관 부인 예. 그 진모 변호사의 사진이 또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뭐 대전, 울산, 대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발언, 특히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예. 아주 격한 반박이나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니 법무장관께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정치적 발언은 예. 아예 여의도로 오시면 몰라도 이런 지적들 좀 내놨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유명한 정말 이정재 배우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예, 예. 세계적 배우인데 그렇습니다. 이분하고 친구이고 이렇게 환하게 표정 좋게 나오면 이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뭐 이거 아니면 한 장관이 왜 한민수가 또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한마디 할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렇다면 또 제가 다른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런 장면들 보면은 예. 그런 의도도 뭐 좀 담겨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총선 생각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포함됐네요. 전용기 의원께 짧게 그냥 갑자기 네. 든 생각인데 전용기 의원이 만약에 아시는 분이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나 어떤 연예인이 계세요. 그러면은 총선 앞두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총선 앞두고 만날 수는 있죠. 우리가 만나는 것까지 이렇게 예. 통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시점이 중요해서 그리고 이렇게 공개되었다라는 것은 예. 1%의 의도성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저는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슈 삼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속이 좀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좀 보인다. 근데 과거 대선도 그렇고 총선 때 보면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막 유세 한번 와주면 그냥 정치인들이 막 고맙다 그러고 좀 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글쎄 뭐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주목받았어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을 왠지 견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나왔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좀 먼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새에 고관 대작을 지내시는 분들이 대구를 드나들고 대구를 칭송하기도 하고요. 환심을 사려는 발언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야기가 되고 1950년의 한국전쟁까지 언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구의 멀찍이 오래전의 과거를 칭송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싸가지 없게 대구의 현재, 미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한동훈 장관이야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본다 하더라도 대구에 대한 애정이야 있겠지만은 그것이 출마로 이어질 정도의 의사가 읽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와서 언급했던 것들도 그냥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역사 정도의 내용이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제국신 변호사? 네네. 몇 주 새 고관 내작들이 대구 드나들고 무슨 70년대 얘기, 6.25 전쟁 얘기 꺼냈다. 이거 누가 들어도 한동훈 장관 겨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관 대작이라고 하면 장관 정도 대작은 없고요. 예. 이제 고관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무슨 귀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작은 없고 고관이라고 하면 뭐 장차관 정도 되면 예.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대구 간 사람 중에 뭐 장차관 있었습니까? 한동훈 장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구 출마 또 안 할 거라고 또 곁들였네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출마할 일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어떠한 연고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대구에 출마를 갖다가 합니까? 차라리 광주에 출마하는 거나 예. 대구에 출마하는 거나 가능성이 없긴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마찬가지인데. 윤석 전 대표의 저 얘기는 뭐 견제입니까? 저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아니 본인이 대구에 출마한다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라이벌로 그나마 이제 그 좀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이야기도 제가 봤을 때는요 앞뒤가 안 맞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상식적으로 예컨대 뭐 한동훈 장관이 뭐 강남에서 출마한다 예. 아니면 종로에서 출마한다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랑 하기 위해서 개항에서 출마할 거다. 예.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근거가 이만큼이라도 있을 텐데 갑자기 대구 얘기를 꺼낸 게 대구하고는 전혀 근거가 없고 대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대구 갔는데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사인한 것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지 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전용기 의원.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이름을 꺼낸 건 아니지만 애둘러서 뭔가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를 저렇게 해요? 한동훈 장관을 저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격. 지금 대구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한동훈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대구역에서 3시간 동안 사진 찍어줬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일제히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심지어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6.25 때도 함락되지 않은 곳, 그리고 우리 산업화를 최초로 이루었던 곳이 대구다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온 듯한 멘트들을 이렇게 대구에서 했었거든요. 존경한다고 극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구에 와서. 극찬을 하면서 마치 준비해온 멘트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대구 사랑에 그리고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의 시선이 쏠리면 쏠릴수록 예. 여기서 피해보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장관은 공격 잘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마지노선에 있는 보수 표들을 결국에는 가지고 오려면 한동훈 장관까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정치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고 나서 사실 어제 저 얘기가 이 연설문이 먼저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 연설문 내용 거 물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지 한동훈 장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방어선을 치는 듯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올 것이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점쳐졌을 때 예. 보수의 적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은 검토해볼 만한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여론몰이로 한동훈 장관은 대구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상의 블러핑 내지 방어막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서울 출마하겠다고. 근데 지역구를 정했어요. 서울 종로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또 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한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겁니다. 한 장관도 그에 걸맞게 비례번호를 달아서 그런 결상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종로는 우리 현역은 있지만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서 우리가 이긴 거고 지난 19대부터 3번 내리진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종로도 굉장히 힘든 곳이고 제가 제 몸을 던져서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이 굳이 온다면 제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당 전략 차원에서 보면 한 장관처럼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분은 전국 선거를 좀 도와야 되고, 근데 한 지역구에 얽매이게 되면 전국 선거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 전략 차원에서 볼 때 한 장관을 좀 어려운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하태경 의원의 말이라면은 종로는 국민의힘의 어려운 지역구가 되는 건데 김철원 교수님, 네. 종로가 국민의힘에는 험지입니까? 뭐 험지라고는 할 수 있지만 험지 중에 험지는 아니죠. 험지 중에 험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험지? 왜냐하면 서울에 이제 49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난 한 10년간 국민의힘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3번 처음에 다 떨어졌고요. 예. 은평, 금천, 관악 이런 아주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로를 선택한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험지는 아니고 또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최악의 험지는 아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종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조금 가져가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어쨌든 부산에서 처음 이제 이 불출마하고 난 다음에 예. 다른 지역에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배당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나마 싸워서 이길 원하는 곳, 종로, 정치 1번지라고 해서 상징성, 예. 또 이길 만한 것, 예. 여기까지 좀 고려를 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게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여기에 맞춰서 원희룡 장관 같은 이제 뭐 대선 주자급에 나도 이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가겠다. 좀 의미 있는 곳.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잔머리까지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영리한 그런 이제 뭐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전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장에서는 비례 정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 지휘하시고 이끌어내는데 비례를 추천했어요? 굉장히 좀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동훈 장관의 선택지가 비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고 나서 자란 그 강남이나 서초에 출마하거나 좀 예. 대구 이런 데 출마하면 국민의힘 양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본인이 이제 정치 입문하는 과정에서 험지로 가서는 한 번도 선거를 안 치러본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뭐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아서 뭐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형태로 예. 진행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단지 그것도 앞번호로 받기는 조금 민망하고요. 그렇다고 20번 대 이후는 또 정치적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아마 10번대에서 최종적으로 볼 때 한 20번 정도는 그렇게 아마 이 한동훈 장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하태경 의원도 굳이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전한 선택판을 종로는 두고 뭐 오지 마세요. 굳이 약간 그 얘기 종로판에 오지 같은데. 마세요 하는 이렇게 조금 서로 타협안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뭔가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지금요. 한민수 대변인. 네. 사실은 하태경 의원 관련해서는요. 정청래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에 마포가 뭐 마포 쪽으로 마포리죠.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종로로 간다 그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까? 아니면 다행입니까? 아쉽고 다행이 아니고요. 예. 정말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지금 악수를 뒀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도 하태경 의원한테 되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혁신위가 얘기하는 영남 중진들 험지 또는 불출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영남 중진들 중에 험지 출마 요구받은 사람들이 좋아 나도 수도권에 가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우리 당 의원이 있는 지역에 가겠어. 왜? 험지니까 저기도.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인 곳으로 가겠어. 험지니까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이제 집을 빼가지고 서울로 이제 이쪽으로 뭐 마포울도 말씀하셨고 예. 이것저것 저도 들리는 얘기들 보면 이렇게 본인 살 전셋집들을 구하고 다녔어요. 근데 도저히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돈이 없으니까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예. 자산이 딸리니까 예. 어지간한 데 갔다가는 부산 삼선 아니라 무슨 뭐 되질 않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 자기 서울에 49개 중에 한 8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일 겁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데 저게 무슨 자기 희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건 정말 얕은 수에 명분도 잃어버리는 이제 실리뿐만 아니고 명분도 잃어버리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기 가가지고 그럼 최재형 의원 나가라고 몰아낼 겁니까? 왜 멀쩡하고 있는데 왜 경선한다고 하면서 또 거기에 한동훈 장관 거론될까 봐 지난번 거론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또 비례로 가라고 밀어내고 아니 저는 처음에는 그 험지 출마한다고 이렇게 부산서 내려놓겠다고 할 예. 때는 나름 또 결단을 했나 싶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수도권에 한 석이라도 더 얻어오겠다. 예. 이런 취지로 그동안 사자우를 토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자기 당 의원이 있는데 간 거예요, 지금. 어. 이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조금 정치 저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신 패널은 반응이 안 좋고요. 국민의힘 소속이신 패널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해가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갈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 관련 얘기 막 여러 가지 인물들이 섞여 있네요, 지금요.